지금 기관이 또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고 지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놈들 이거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은 거지. 이 외인들은 성장 산업 돈 냄새를 맡고 오는 물량이 좀 많고, 기관들은 실적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 초입의 돈 냄새를 되게 잘 맡아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5,200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재무적인 기준 PER과 ROE를 중점적으로 보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좀 성장 궤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중에서 부채 비율이 250%를 넘지 않고 PBR이 가급적이면 1.0 아래에 있는 종목 기준으로 잡아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매물대 돌파 직전이거나 돌파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차트 그리고 사업의 업황 성장성까지 고려해서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을 인생 주식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코너를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에 봄직한 종목들을 제가 선정해서 저의 기준에 맞게 포착된 종목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좀 기준에 떨어지지만 급등할 것 같은 단기 종목이나 아니면은 지금 섹터가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눈여겨볼 만하다 싶은 종목들은 주식 소개팅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 재생 목록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또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서 정말 좀 뿌듯한 요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정말 좀 대단한 종목, 인생 주식 들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 로봇 산업에 발맞춰가지고 AI가 접목됐을 때 엄청난 폭발적인 시너지를 보여줄 만한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심지어 실적 대비 저평가에다가 지금 한국 점유율 90%로 1등을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앞으로 고급 인력들, 의료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의료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로봇과 AI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약국 시스템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나중에 성장성 자체는 한국에선 이미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로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끝단계에 제가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타격이 크게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지금 현재 고급 인력, 특히나 의료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 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의료 인력 지금 인건비가 비싸진 거 플러스 애초에 인원 수 자체도 부족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의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과 이 자동화 시스템에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핵심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JVM이라는 기업입니다. 약국 자동화 그리고 의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로봇과 AI가 접목된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JVM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려서 VIP방이나 이제 무료로 추천드려서 수익을 드린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는 좀 된 기업인데 계속해서 이 35,000원 가격대가 악성 매물대로 자리 잡으면서 상장하고 나서 35,000원에 저항받고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수년에 걸쳐서 35,000원까지 갔다가 또 한번 무너지고 다시 35,000원을 돌파 시도했는데 다시 한번 무너졌다가 비교적 이제 최근 18년 초에 또 35,000원 맞고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23년 요때도 이제 약 4, 5년 만에 다시 한번 35,000원 가격대까지 갔는데 또 저항을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항 맞은 거는 저는 이제 좀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번에는 저항이 아니라 저는 눌림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항을 맞았지만 여기에서 눌림목을 주고 여기서 지금 현재 25,000원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다시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35,000원
매물대를 뚫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지지라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35,000원을 이번에 뚫고 나서는 35,000원이 지지라인으로 갖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항상 차트는 그냥 차트만 보면 안 되고요. 재무랑 연결지어서 봐야 돼요. 과거에 이때 35,000원을 갔을 때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 가격대가 저평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35,000원 저항을 맞고 계속 올라가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악성 매물대다 보니까 한번 이제 저항을 맞은 건데 다시 올라갈 때는 35,000원을 뚫고 이제 대략 이제 올해에서 내년 정도 안에는 35,000원이 저항 라인이 아니라 바닥 라인, 지지 라인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시나 그건 재무적인 기준에 이제 근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1년 이후에 이 기업을 보시게 되면 매출이 687억으로 시작했던 기업입니다. 매출이 정말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요. 이때도 영업이익 200억, 순이익 100억을 달성하던 기업이에요. 외형 확장을 하면서 이제 1000억대를 달성한 게 15년도인데 이때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많이 나와봐야 뭐 100억대 정도였어요. 순이익이. 16년도, 17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죠? 18년도, 19년도 거듭하면서 20년대까지도 매출은 계속 늘고 있긴 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까지도 속도가 그렇게 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22년 재작년부터 이제 속도가 좀 붙기 시작했고요. 23년, 24년, 25년으로 넘어가면서 순이익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됐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이익이 잘 나와봤자 100억대 초중반, 그리고 못 나오면은 수십억 단위로 나오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2023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200억대로 퀀텀 점프를 순이익이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이제 280억 정도, 내년에는 330억, 320억을 좀 넘어가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현재 JVM이 시가총액이 3천억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솔직히 뭐 100억대 순이익 혹은 뭐 수십억대 순이익이 왔다 갔다 나오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3, 4천억을 간다? 저평가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 기대감에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평가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대니까 3천억 중반대니까 지금 3천억대 초중반 순이익으로 증가를 한 시점에서는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매물대인 35,000원을 돌파할 충분한 이유가 생겨난 거죠. 근데 왜 여기를 돌파 못하고 39,850원에서 저항받고 떨어졌냐? 당연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의 5년 만에 찾아온 전고점 돌파 시도예요. 한 번에 돌파를 못합니다. 역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저항을 맞았다가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나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일 나진 않을까? 큰일 날 수가 없는 게 부채 비율이 50%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부채가 많아지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건 외형 확장을 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반겨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기업이 매우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이 세 개 지표가 트리플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35,000원인 이 역사적 고점 매물대를 돌파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ROE가 무려 이제 10% 중반대까지 나아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이야 25년도에 300억 정도 순이익을 예상한다지만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기업 설명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PER과 ROE가 매력적이고 PBR은 뭐 1.4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건 앞으로 가면서 뭐 1.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고속 성장을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사업성이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JVM이 뭐 하는 기업이냐? 알약 같은 거 우리가 조제를 하잖아요. 약을 조제하는 게 사실 약사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인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고급 인력이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인력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어떤 환자는 이렇게 처방을 하면은 그냥 알아서 약을 조제해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한미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전에 한미약품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은 계열사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심지어 이 기업은 실적도 잘 나오고 대기업 계열사 아래에 있는 기업에다가 이러면은 계열사 간에 이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효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서로에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게 좀 더 쓰러질 위험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사이언스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리스크가 크다는데, 얘네는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로봇 AI 쪽으로 섹터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 자동화 쪽에 더 가까운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약바이오 쪽에 녹여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공장 자동화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업 설명해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JVM 사업 영역을 보시게 되면요, 약품 조제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가 이 ATDPS 이게 주요 이제 제품입니다. 요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약을 자동으로 조제해가지고 지금 약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국내에는 점유율 90%니까 웬만한 데는 다 이걸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압도적 1등인 거고, 점유율 90%로 해외에서도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냥 JVM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원앤 온리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인티팜을 출시했는데 요걸로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국 같은 데서 약을 자동으로 조제해서 포장까지 해주는 요 사업 부분, 약품 조제하고 관리하는 요 자동화 시스템의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40% 정도 차지하는 게 주요 소모품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계를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유지 보수해주고 AS를 해줘야 되고, 소모품이 다르면 기계 부품 교체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파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약국 자동화 사업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거의 뭐 90% 정도 매출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국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국 압도적 1등, 전 세계적으로도 1등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약국을 자동화로 돌아가게끔 하냐? 약을 원래 약사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조제를 해가지고 뚱땅뚱땅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약품을 이제 약사들이 안 만들어줘요. 그냥 프로세스만 입력해주면 어떤 환자, 어떤 상황이다 의사가 내준 처방전만 이제 딱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지가 알아서 약을 다 조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약이 잘못되진 않았나 약품 검수를 해주고요. ATDPS가 약품을 제조하고 바이젠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얘게 이제 검수를 해준 다음에 와이저가 파우치 와인딩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알약 같은 거 감기약 처방받으면은 다 포장지에 쌓여 있잖아요. 일회용 포장지에다가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파우치에다가 와인딩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프로세스만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약을 다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약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필요가 없어요. 약사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약국 하나당 약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중에는 차세대 제품까지도 만들어냈는데, 매니스라는 이 제품이 차세대 파우치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이게 로봇이 운영하는 겁니다. 다관절 협동 로봇 팔로 캐니스터를 교환하고 조제 속도도 기존 2배 이상 높였고 분당 120호 조제 가능합니다. 막 120개씩 따다다다다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분에 그냥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거죠. 자동 검수 기능도 통합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원래는 뭐 검수하는 기계, 만드는 기계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 얘가 알아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로봇 이 기계 한 대로 원앤 온리 그냥 다 통합시켜 버린 겁니다. 생산성은 3배 이상 향상됩니다. 이제 약국에 약사들 한 3명 있는 거 이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젠도 지금 차세대 파우치 검수 솔루션이고 400개 파우치 포를 검사해 줍니다. 이거 다 약봉지죠? 빠른 검수로 생산성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고 고급 인력이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JVM의 최첨단 차세대 자동 조제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매니스 다관절 협동 로봇팔이 이 장비 안에서 캐니스터를 자동으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팔 보이시죠? 얘네가 자동으로 이렇게 약을 갖다가 알아서 분류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검사까지도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돈 노다지로 버는 겁니다. 한국 점유율 90%, 해외 시장 점유율 1등, 글로벌 1등.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매니스 2024년 올해 출시합니다. 이걸로 이제 돈 아주 화끈하게 땡기기 시작할 거고요. 다관절 협동 로봇팔을 이용해서 조제 속도는 기존 2배 이상. 그리고
조제 말고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넷, 약품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약 이렇게 조합을 환자마다 다르게 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인티팜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인티팜이 굴러가는 구조를 보시면 이게 인티팜 기계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은 주요 기능을 보시게 되면은 권한 인증을 합니다. 예, 지정맥 인식을 통해서 아 이거 약사가 지금 나를 쓰겠다고 하는 거구나. 아무나 쓰면 안 되니까 약이라든지 이런 게 민감하잖아요. 마약성 약물도 있고 정확한 약품 인식을 하고 환자별 자동 취합해서 불출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추적 관리 시스템도 해주고요. 투약 및 약품 정보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시켜주고 정확하게 약품 분출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티팜을 도입 전에는 8단계로 해가지고 60분에서 50분이 걸렸던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근데 인티팜을 도입하고 나서는 5분에서 20분 만에 이 과정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축약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자동 캐비넷 불출로 5분 안에 그냥 서비스가 완료돼 버리는 거예요. 15년도에 이미 출시했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응급실 수술실에서 병동 쪽으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흥국 중동이나 남미 아시아 지역 확대를 진행하고 있고 선진국 시장 진입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이제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 진행하는 요 제품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시장들도 다 장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간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조제 시스템이나 주요 소모품이 거의 매출 90%를 장악하고 있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품목별 지금 매출 추이도 연간, 분기 다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역별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북미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국내 시장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2023년 줄어든 거는 3분기까지만 합산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분기로도 계속 이제 성장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제품 출시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AI 접목되고 이제 로봇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이 시작될 거라 지금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 초입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엄청난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제 시스템 매출 추이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소모품 매출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잠깐 조정받았는데 그게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휴가라든지 이런 게 길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잠깐 매출이 발생이 안 하다 보니까 쉬는 그 영업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전사 매출 비중, 영업이익률 추이도 수출 비중이라든지 영업이익률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분기별 지역별 매출 비중도 지금 국내가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유럽과 미국은 들쭉날쭉한 상황이에요. 조제 시스템과 소모품 매출 비중이 거의 90% 되죠.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같은 한미그룹과의 이제 시너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원래 유럽에도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의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출은 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뭐 적자를 볼 때도 있고 그랬어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23년도부터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22년 4분기부터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눌림목을 준 단계에서 오히려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이때가 솔직히 실적이 안 좋다고 눌림목을 준 건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유럽에서 잠깐 이제 휴가 시즌이라든지 영업일이 이제 쉬고 있는 영업일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조정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이걸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한번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말아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보신다면 이제 JVM은 35,000원 역사적 고점 라인을 이제는 저항 라인이 아니라 지지 라인으로 바꿀 충분한 성장성 근거와 저평가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VM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워 담는다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워 담는다고 했을 때 4만원 5만원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니만큼 지금 기관이 또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고 지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 놈들 이거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은 거지. 똥 냄새는 못 맡아도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이 외인들은 성장산업 돈 냄새를 맡고 오는 물량이 좀 많고 기관들은 실적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 초입의 돈 냄새를 되게 잘 맡아요. 아무래도 기관이니까 뭐 그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정보가 빠르니까.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 뭐 큰일 날 일이 없어요.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배당도 따박따박 주고 있고 배당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박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걸 굳이 약국에만 써야 될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사실 약을 조제해가지고 이런 거는 물론 민감한 문제고 되게 잘해야 되지만 그 포장이나 이런 거 소분해가지고 하는 거는 굳이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건기식으로 쓰는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홍삼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그냥 개별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 이런 거 굳이 약국에만 안 쓰고 건기식에도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과가 되면은 이제 사업 바로 시작하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이제 건기식이라고 부르죠.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C라든지 아니면 뭐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루 그 매일매일 그 소분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건강식품, 누구는 오메가3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비타민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간이 안 좋아서 밀크시스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오메가3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하루치만큼 이렇게 다 소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소분 판매하는 이거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말에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건기식 정의가 법률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맞춤 건기식 관리사까지 도입됩니다. 우리가 막 약국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가면 이제 약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환자님을 보니까 뭐 환자는 아닌데 요새 좀 많이 필요하시죠? 간이 안 좋아서 그래. 밀크시스를 좀 드셔야겠어. 근데 비타민은 그 뭐 안 드셔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비타민이 소금이랑 만나가지고 이게 담석 같은 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환자님은. 그래서 비타민 말고 밀크시슬 위주로 그리고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요거랑 해가지고 조합해서 이렇게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우리 환자님. 이렇게 딱 해주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챙겨주세요 하면은 나한테 맞춤으로 건기식 오메가3면 오메가3 밀크시슬이면 밀크시슬 비타민이면 비타민 B 나한테 부족한 약품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따다다닥 이렇게 하루치씩 나오는 거예요. 자동 조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맞춤 건기식 관리사가 도입되고 상담을 거쳐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기식이 소분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찢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씩 이제 밥 먹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는데 2023년 12월 8일자로 허용이 되기 시작했다. 따끈따끈하게 통과된 법률입니다. 그럼 이제 약국에서도 지금 원앤올리인 JVM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야. 신규 시장이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시장이야 이게. 돈 그냥 긁어 모으는 거야. JVM 사장님 이거 부러워? 돈을 얼마나 긁어 모으려고 그래? 우리 JVM 사장님. 같이 돈 벌지 말고 혼자 돈 벌지 말고 같이 좀 벌자고. 그러려면 JVM 주식을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약 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항상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나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 진행하시고요. 저는 또 이렇게 좋은 기업들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구독 이런 것만 좀 해주세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응원 댓글 막 구독 알람 버튼 이런 거 눌러줘야 제가 더 신나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잘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난 아직 목말라요. 더 많이 눌러주고 너무 좋은 채널 세상에 주식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채널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한테도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